이상 웨이팅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박대기의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질문부터 소화를 해야겠네. 모자가 좀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인데요. 모자 왜 쓰신 거예요 갑자기? 비 와서? 예, 비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모자 쓰니까 더 젊어 보인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캔디 사랑님이. 그리고 지난주에 박대기 기자 결혼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거 해명을 하고 넘어가죠. 예, 제가 올해 7년째. 예, 오래됐습니다. 결혼한 지. 자,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타격이나 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박대기 기자가 들고 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통과시킨 중국이 통과시킨 홍콩의 국가보안법 이게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보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중국 전인데 우리나라 지금 의회에서 이제 통과됐는데요. 국가 안전을 위하는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하는 그런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에다가 정보기관을 설립해서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을 처단하겠다. 그리고 비슷한 이제 마카오에 비슷한 법률이 있는데요. 마카오처럼 법이 최종적으로 성립하게 되면은 시위를 하면은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담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슈아 웡 같은 민주 인사들이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그런 법안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것이 좀 악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홍콩을 좀 분리해서 대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홍콩을 이제 앞으로는 중국처럼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취지는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원래는 이제 일국 양제라고 중국부터가 이제 홍콩은 우리랑 체제를 다르게 최소한 50년 동안은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홍콩을 영국으로 돌려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국 양제를 1997년 반환 받을 때부터 계속 적용해 왔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도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과 좀 다르게 접근을 그렇죠. 했고 다른 이제 특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도 훨씬 낮았고 투자나 또 비자 발급에 관해서 특혜들을 줘왔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이런 특혜를 주지 않겠다. 특별 대우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절차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또 중국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미국 비자를 제한하겠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대학원생들을 보내서 미국의 기술을 훔쳐간다 이런 의혹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WHO가 너무나 중국 편을 든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지원을 끊겠다. 미국의 지원금이 전체 WHO 예산의 한 15% 정도 되는데 그걸 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요일 날 중국에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안으로 밝힌 건데요. 내용만 보면 상당히 거창해 보이지만은 일단 금융시장에서 평가는 예상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그런 규제들이다. 그래요? 예, 그런 평가가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이게 미국 장이 끝난 다음인데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주가가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살짝 선물 시장에서 반등했다는 거는 미국에서 예상하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초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있었거든요. 중국 관세를 많이 매겼다가 그걸 철폐하는 그런 1단계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깨고 관세를 매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말잔치에 가깝 면이 있다. 물론 이제 장기화되면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자 면제 폐지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인들의 미국 활동을 많이 제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렇다 저렇다 딱히 입장이 없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 일은 뭐 우리가 굳이. 우리는 이제 외교 안보는 미국 과 동맹이고 그리고 경제는 이제 중국과 좀 더 밀접하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좀 애매한 입장을 전통적으로 취해왔는데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뭐 국가 입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는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지지를 했었거든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좀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입장과는 별개로 어쨌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은 또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홍콩은 우리나라의 4번째로 큰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에 홍콩인데요. 사실은 이제 홍콩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4번째 수출에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이제 홍콩 수출하면 대부분 중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중개 무역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에 다양한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금융이 발달해 있고 또 홍콩과 중국 사이에 통관이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은 네. 까다로운 검사를 중국에서 합니다. 하지만 홍콩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홍콩과의 관계가 더 원활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로 수출하고 다시 홍콩과 중국은 또 특수관계니까 또 네. 화장품 수출되고 이런 식으로 좀 홍콩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와 네. 화장품 특히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홍콩이 현재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은 그런 수출을 좀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수출 관련해 가지고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또 하나의 부담이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상이 가능합니까? 일단 갑자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혜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와의 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데 네.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은 그런 홍콩을 통한 중개 무역이 사라질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좀 뭐 지장이 좀 수출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미중 갈등이 벌어지면서 반도체가 문제인데요. 네. 화웨이의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하나 더 드러냈습니다. 원래는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거래를 중단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화웨이가 못 쓰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 더해가지고 외국 기업들도 미국 기술을 쓰고 있으면은 화웨이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행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여기 걸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를 미국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면은 우리도 같이 걸릴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안 걸리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규제가 더 한층 강화되면 우리도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네. 화웨이가 설계도를 보내면 설계도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CPU라든지 통신칩이 그런데요. 네. 그런 건 이제 타이완의 TSMC라는 업체가 네. 화웨이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못 만들도록 규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설계도들을 만들어주는 일은 화웨이랑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성품인 이제 반도체를 납품하기 때문에 네. 당장은 걸리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규제라든지 네. 또 중국에 대한 규제가 미국의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 4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리고 홍콩 수출 부분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반도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네. 뭐 삼성도 지금 만들고. 삼성도 시안에 있고요. 예. 있고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리고 SK도 중국에 공장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장들은 영향이 없을까요? 미국이 뭐 어떤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들을 하게 되면은? 예, 당장은 이제 미국이 제3국 기업들에 대해서 뭐 요청하는 건 아주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하라 말라 말은 없는데 네. 아무래도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도 그렇죠. 수출하고 또 우리 반도체 만드는 것 중에 미국 기술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술을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도 공장을 좀 지어라. 네. 이렇게 요청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총수들 하나씩 이렇게 세우면서 미국 투자 좀 하라고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예. 했는데요.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예. 사실은. 예. 실제로 그래서 뭐 공장을 좀 더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그런 게 좀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 부담이니까요. 중국도 있는데 우리도 하나 져달라 미국이. 네.
아, 그건 좀 진짜 큰 부담이겠네. 이게 항상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무역 갈등 빚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이게 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인 거지. 홍콩이라는 변수가 이번에. 그런데 이제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보안법을 중국이 철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이슈라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서 항상 이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외교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G7에 우리나라하고 호주, 뭐 인도, 인도, 러시아를 초대하겠다고 트럼프가 네. 밝혔는데요. 네.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이제 대중국 압박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너희 편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다 11개 나라가 모였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로서는 거기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또 하나의 상황이 이제 사드잖아요. 사드. 네. 사드가 조금 더 보강이 됐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나왔어요. 우리나라 공식 입장은 이제 보강은 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고 교체만 예. 했다고 하는데 예. 외국에서 분석하기에는 조금 보강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도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나 타이완하고 다르게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유감 표명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 바라고 있던 사드 보강을 살짝 들어줬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면 아마 이제 약간 줄타기를 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반대 메시지는 안 던지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준 셈이니까요. 어렵네요. 줄타기. 우리의 운명 같기도 하고. 조금 답답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고속경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